안녕하세요. 31살 새댁입니다. 요즘 부쩍 저의 정신을 거슬리게 했었던 남편의 친구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남편은 35살 의사입니다. 그에게는 17살 때부터 중마고우였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는 가명으로 현수 씨라고 부를게요. 남편은 워낙 성품도 온화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거절을 못하며 특히나 현수 씨에게는 참 잘했습니다. 자기가 공부하면서 힘든 시기에 도움을 참 많이 받았었대요. 반면 현수 씨는 술과 담배를 좋아하며 공무원 준비한다고 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공부는커녕 놀기 바쁜 말 그대로 한량 같은 사람입니다. 둘이 어떻게 친구로 지낸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성격의 친구이지요. 남편과 연애할 때도 현수 씨는 항상 눈치 없이 우리 사이에 껴서 놀았었습니다. 그냥 놀기만 하면 좀 좋게요? 눈치도 없고 본인은 삼류의 삶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은 인류이길 바라는 심보예요. 현수 씨 때문에 남편과도 헤어지려 했는데 절 너무 사랑한다고 울면서 계속 붙잡기에 계속 만나다가 결혼까지 했어요. 남편이 너무 순둥하고 착해서 걱정이 좀 되었는데 결혼하고 병원 개업 때문에 시댁 근처로 이사하니 현수 씨와는 집이 멀어져 만나는 일은 덜했어요. 근데 가끔 신혼집에 공부가 안 돼서 속이 상한다고 술 진탕 마시고는 자고 가기도 하고 가끔 새병아리 같은 어린 여자친구 데리고 와서 놀고 간 적도 많아요. 참 그런 진상이 따로 없는데 남편은 대학교 시절 집안 사정이 잠깐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의대에 휴학하려 하기 직전에 현수 씨가 등록금 내줬던 걸 아직도 고맙다고 여기며 저 자식 아니었으면 공부 못했을 수도 있었다며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속이 터져나가는 건 제 몫이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참을 만합니다. 가끔 진상짓해도 천성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만이니까요. 근데 최근에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는 사건이 생겨버렸어요. 저에게는 금쪽 같은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 동생은 27살 꽃다운 나이에 얼굴과 몸매, 성격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우리 집의 자랑거리입니다. 심지어 직업도 초등학교 교사라서 선자리도 많이 들어오는 1등 신부감이죠. 저는 이런 동생을 정말 예뻐했고 어릴 적부터 사이가 워낙 좋아 싸우는 것 없이 애착이 깊었죠. 남편 또한 그런 동생을 너무 아끼고 자기 의사후배 중 좋은 친구와 소개해주고 싶다면서 혹여나 동생이 원한다면 언제든 소개해주겠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과 비싼 일식집으로 식사를 하려고 나갈 준비를 하는데 하필이면 눈치 없게 현수 씨가 들이닥쳤어요. 옆에 여자 한 명을 달고서요. 남편이 우리 지금 저녁 먹으러 나가야 해서 못 놀 것 같다고 말하니 글쎄 어디 가느냐고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자기네도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거절 못하는 남편이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같이 가서 화기애애하게 먹자고 데리고 갔죠. 일식집에 들어서는데 동생이 그곳에서 선약이 있었는지 한 남자와 같이 나오는 찰나에 마주쳤습니다. 서로 반가워하는데 소개팅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얼른 눈치 챙기고 데이트 잘하라면서 배웅해 주었죠. 일식집에 들어서서 메뉴를 시키고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현수 씨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혹시 입에 맞지 않아서 그러느냐 물으니 맛있다고 하길래 그냥 신경 안 썼어요. 근데 현수 씨의 여자친구가 화장실 갔을 때부터 여자친구 흉을 보더군요. 쟤는 얼굴이 너무 성형한 티가 나서 별로라니 또 너무 사치스러운 것 같다느니 게다가 직업이 별로라느니 참나 본인 처지는 생각도 않고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팍팍 내는데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 한다는 속담이 생각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다시 자리에 들어오면서 현수 씨의 행동은 우리를 더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여자친구를 향해 기분 나쁜 언행과 행동을 보이면서 둘 사이에 싸우기 직전까지 갔었죠. 이러려고 데려온 게 아닌데 괜히 오붓한 저녁 식사를 망쳐놓고 자기 기분대로만 하는 현수 씨를 보면서 이런 남자와 결혼할 여자는 정말 불쌍하고 안타깝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계산을 먼저 하고 그 자리를 피해 나왔습니다. 집에 오면서 남편하고 현수 씨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 말로는 현수 씨가 여자 관계도 복잡하고 여자를 만나면 등골을 뽑아 먹으면서 사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을 향해 끼리끼리 논다는데 현수 씨랑 비슷한데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현수 씨는 시부모님도 싫어하시고 그저 그때의 빚 때문에 지금까지 연이 이어져 온 거라면서 그때 도와주지만 않았더라면 지금쯤 서로 다른 성격 차이 때문에 오래 지내지 못했을 거라 하더군요. 그래 여자한테는 나쁜 놈일지 몰라도 친구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인 거지 하고 넘겼어요. 다음날 점심쯤에 현수 씨가 술이 진탕이 되어서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여자친구랑 대판 싸우고 결국 헤어져 술 한잔 했다면서요. 우리 집에 온 거 해장국 시켜주고 다음날까지 퍼질러 잤습니다. 참 저렇게도 밉상인 사람이 있을까요? 공무원 준비는 하지도 않고 말로만 시부렁거리고 다니면서요.
현수 씨는 손님 방에서 퍼질러 자고 있었고 남편은 청소하고 저는 반찬통 정리하던 중 어제 선을 본 이야기도 할 겸 동생한테 전화해서 집으로 오라고 했죠. 동생은 알겠다 하고는 30분도 안 돼서 집에 왔습니다. 남편과 셋이 선을 본 남자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가 본인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애프터 신청은 받았지만 아직 나갈 마음은 없다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근데 방에서 현수 씨가 꾀죄죄한 모습으로 나와 자연스럽게 동생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부터 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제 동생한테 인사하면서 자기소개 잠깐 하고는 무슨 호구조사 하듯이 동생의 나이랑 직업이랑 또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하는지 선자리도 아니고 예의 없게 물어보더라고요. 착한 제 동생은 뻘쭘해 하면서도 일일이 다 대답해주고 그때를 노려 현수 씨는 그날 식당에서 마주친 남자는 별로였던 것 같다면서 자기 같은 남자는 어떠냐고 되지도 않는 질문을 하길래 그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짜증이 나서 동생 보고 얼른 가라고 했어요. 짐을 챙겨서 나가려는 동생의 팔을 현수 씨가 붙잡으면서 좀 더 있다가 같이 저녁이나 먹고 가라고 하길래 제 표정을 본 남편이 상황 파악을 하고 현수 씨를 말리더라고요. 동생이 가고 현수 씨는 완전 본인 스타일이라면서 자꾸 동생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길래 싫다고 딱 잘라서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안하고 기분이 나빴는지 자기도 그냥 집에 가겠다고 나가는 현수 씨였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당신 친구가 내 동생에게 찍적거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부터입니다. 자꾸 현수 씨가 저한테 문자나 전화를 해서 제 여동생한테 반해서 사귀던 여자친구와도 헤어졌고 자기가 만나면 정말 공주처럼 살게 해주겠다고 자기 그럴 능력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제발 이어달라고 하길래 다 무시했어요. 제가 답을 안 하니 아예 맨날 집으로 찾아와서는 저와 남편을 달달 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이런 행동했다가는 남편 친구고 뭐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정색했어요. 그 뒤로 아예 저한테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정신을 좀 차렸나 싶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동생한테서 잠깐 할 말이 있으니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만났는데 세상에 동생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현수 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느냐 모르니 제가 현수 씨한테 정색하면서 말한 그 후에 남편을 달달 볶아서 겨우 동생의 번호를 알아냈고 계속 동생한테 만나보자면서 문자랑 전화를 보냈었대요. 그리고 동생의 직장까지 알아내서 일주일 내내 꽃다발 들고 찾아왔었다는 말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현수 씨의 만행을 다 털어놓았고 남편이 이야기 잘 해보겠다는 거 또 나긋나긋하게 해결할 것 같아서 제가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동생을 데리고 현수 씨를 찾아가 이제는 스토킹까지 하는 거냐면서 따져 물었어요. 그리고는 동생이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타일렀죠. 동생이 직장에까지 찾아오는 건 좀 난감하다고 말하니 현수 씨는 자기만한 남자 없을 거라고 이제 공무원도 될 텐데 벤츠 같은 남자를 발로 걷어찰 거냐면서 능글맞게 사기꾼처럼 말을 하는데 더는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동생을 데리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집에 가면서 동생한테 현수 씨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했어요. 그런 남자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언니가 연락 못 하게끔 막을 테니 너도 연락 오면 무조건 피하고 언니한테 말하라고 단속하고 보냈어요. 그 사건 이후부터 현수 씨는 계획을 바꿔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짓을 했냐면요. 빈정상하게 하는 문자 보내기, 술 먹고 집에 찾아와서 본인이 제 남편 의사 만들어준 은혜도 모른다고 주정 부리기, 자기 아니었으면 의사 사모님 소리도 못 들었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참을 수 없었던 건 심부름 센터까지 고용해 제가 만났던 남자들을 모두 조사해서 그 자료를 남편에게 준 거였어요. 너무 야비하잖아요. 순진하고 멍청한 우리 남편 제 전 남자친구들 자료를 다 보고는 트집을 잡아내는데요. 남편은 제가 첫사랑이거든요. 여자라고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여자인데 당신은 남자가 많았다고 하면서 치졸하게 나왔습니다. 이건 도가 너무 지나치길래 저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람 잘못 건드렸어요. 저는 그동안 당신 어려울 때 도와준 은인이라 생각해서 참고 이해해줬다. 근데 이건 도가 지나치다. 그동안 현수 씨의 언짢은 행동들을 참아왔던 건 다 당신을 위해서였지 그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빚진 거지 내가 빚진 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왜 당신 따라 모든 걸 다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 잘난 의사 지가 만들어준 것 마냥 떠들어대는데 당신 노력으로 의사가 된 것이지 그놈이 당신 대신 의사 자격증을 따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의 잘난 개차반 같은 친구놈이 내 동생 건드리는 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가 당신의 곁을 벗어날 것이다.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죽고 못 사는 당신 중마고랑 단둘이서 평생 잘 살아봐라 하고는 동생 집으로 갔습니다. 이틀간은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 뒤로부터는 아예 오지 않는 거예요. 분명 친구놈이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거겠죠. 아바타도 아니고 정말 정 떨어졌습니다. 착하다 못해 이 정도면 상등신인 거죠.
아무리 의사 남편이라지만 저도 엄연한 제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업계에선 잘 나간다는 CEO입니다. 그리고 친정도 잘 살아요. 전 이혼한다 해도 꿀릴 것도 없고 그냥 의사 사모님 타이틀만 잃는 것뿐 아쉬울 게 없습니다. 단지 남편의 그 순수함 때문에 반해서 만난 거였는데 그게 멍청한 거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2주 뒤에 남편한테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제발 만나달라고요. 혹시 몰라서 이혼 소리도 들고 나갔습니다. 초췌한 남편 옆에는 현수 씨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현수 씨도 남편이 부탁했는지 옆에서 뻘쭘하게 서서 저한테 사과하더라고요.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되니 마음이 조금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보고 일단 앉아서 대화로 풀어보자 했어요. 남편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자기도 처음엔 기분이 상해서 이혼 생각을 했었는데 도저히 저 없이는 안 되겠다고 울먹거리길래 솔직하게 현수 씨 있는 앞에서 나는 현수 씨와 더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현수 씨가 화를 내면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친구 사이를 가를 수 있느냐면서 사랑은 얼마 못 가지만 우정은 평생 간다면서 저보고 나쁜 년이라고 말하는 거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가방에 있던 이혼 서류를 꺼내어 나는 한 번도 장난이었던 적 없으니까 당신이 선택해 라고 말했습니다. 현수 씨는 당연히 여자는 많으니 우정을 선택하라고 남편을 설득했어요. 이런 결과 예상했던 터라 전 남편에게 그럼 이혼한다고 결정할 줄 알고 도장 찍고 법원에서 보자 하고 일어났어요. 그 순간 남편은 현수 씨에게 처음으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잘 맞지도 않는 너를 여태껏 친구로 여겼던 건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도와줬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근데 그만 우려먹을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제 난 결혼한 가장의 몸이다. 난 친구보다는 아내와 내 가정이 중요하다. 그때 내줬던 등록금은 정말 고맙고 그때 너의 우정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그때 진 빚 청산할 거고 딱 10배로 돌려줄 테니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선 넘는 것도 여기까지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현수 씨는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당황했죠. 본인도 남편의 이런 모습은 처음 봤을 테니까요. 남편은 현수 씨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고는 제 손을 잡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는 남편이었어요. 제가 힘든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해왔대요. 그래도 저와 헤어질 거 생각하니 정신이 바짝 들더라는 거예요. 이젠 정말로 현수 씨와의 인연은 끝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길래 저도 남편의 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현수 씨도 충격을 받았는지 그 뒤로는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고 남편은 약속대로 그때 받은 등록금 값의 10배를 현수 씨에게 주었습니다. 제 동생은 남편의 의사 후배를 소개받아서 너무나도 잘 만나고 있고 곧 있으면 상견례도 한답니다. 제가 이 사건을 겪고 난 후 느낀 건 본인이 중요시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남편처럼 어영부영 갈피를 못 잡고 헤맸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친구 간에도 부부 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하는 법이랍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